안녕하세요. 정직한 오디오, 정직한 음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측정 만능주의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스펙 좋은 장비를 샀는데 체감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는 환경은 대부분 작은 작업실 또는 아파트 거실, 일반 방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방을 수치로 표현을 해보면 평균 볼륨은 60에서 75dB 정도 될 거고요. 이런 환경에서 좋은 소리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먼저 손봐야 체감을 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더 정확하게는 Effective Dynamic Range. 설명을 드리면 스펙표에 이 장비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dB이라면 그것은 장비 스펙이고 내가 실제로 듣는 환경에서 음악 정보가 살아남는 폭, 그게 바로 Effective Dynamic Range입니다. 즉 스펙표가 아니라 내가 음악을 듣는 환경에서 내 귀에 도착하는 실제 정보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 환경에서 Effective Dynamic Range의 가장 큰 적은 대부분 방의 배경 소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는 dBA, A 웨이팅만 보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집은 저역 소음이 많아서 dBC, C 웨이팅이 높은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그리고 저역 소음이 무서운 이유는 중고역의 정보가 흐려지는 체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컬 발음이 선명한데 입체감이 덜하고 하이햇이 또렷한데 흔히 말하는 에어감이 사라지고 소리가 커지면 디테일이 좋아지기보다 그냥 피곤해지는 이런 느낌들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에서는 장비 업그레이드 전에 자기가 음악을 듣고 있는 청취 환경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 환경에서 돈이 새는 지점이 어디냐면 노이즈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노이즈, 왜곡은 저는 보통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마스킹이 되는 정적 노이즈, 앰프의 히스, 일정한 험, 회로의 열 잡음, 양자와 노이즈 같은 것들. 일반 거실에서 배경 소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건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스펙 경쟁을 과하게 하는 건 일반 환경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이즈는 마스킹이 안 되는 동적 노이즈. 오늘 영상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전원 노이즈가 신호를 변조하는 IMD, 디지털 시간축이 흔들리는 지터, 케이블 실드 전류가 유도되는 SCIN. 이건 방이 좀 시끄러워도 소리가 아니라 정보 손실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해상도가 좋은데 뭔가 거칠어. 배경이 정돈이 안 돼. 볼륨을 올리면 피곤해져. 일반 환경에서 체감을 만들려면 정적 노이즈보다 동적 노이즈, 왜곡 쪽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실전입니다. 동적 변조 왜곡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저역 소음부터 줄여라. 냉장고, 에어컨, 팬, 진동 등등 저역이 정리되면 중고역이 열립니다. 이거는 EQ로 고역을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보가 복원되는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 전원 노이즈가 신호를 변조하지 않게 만들어라. 전원은 깨끗하면 끝이 아니라 신호에 섞이면서 IM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체인은 시간축으로 봐라. 디지털은 단순히 0과 1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시간축이 흔들리면 공간감이 줄고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 케이블은 톤이 아니라 전류, 경로로 봐라. 케이블이 바꿨더니 고역이 열렸다? 그걸 소리 성향으로만 보면 끝없이 헤맵니다. 쉴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게 신호선에 유도되는 구조인지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동적 왜곡 노이즈를 개선을 한 다음에 마지막이 장비 교체입니다. 장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일반 환경에서는 환경과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장비만 바꿔서는 체감이 제한이 됩니다. 이제 숫자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콘텐츠 기준으로 평균 청취 레벨을 65dB SPL로 잡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팝, 힙합 음악은 최하금이 마이너스 20dB 언저리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럼
최하금은 65에서 마이너스 20을 뺀 45dB SPL이 될 것이고요. 이 최하금을 정보로서 들으려면 배경소음은 최소한 그보다 낮아야 되겠죠. 즉 일반 환경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일은 내 방의 배경소음을 가능하다면 35에서 40dB대 쪽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최하금으로 가정했던 45dB 크기의 정보가 묻히지 않게 만드는 것, 이걸 달성하면 스펙이 어떻든 간에 체감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배경이 계속 높으면 장비 스펙표에 나와 있는 다이내믹 정보가 아무리 커도 내가 얻는 정보는 제한이 됩니다. 이것이 Effective Dynamic Range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청취 환경에서는 스펙 경쟁보다 첫 번째, 룸 노이즈, 특히 저역 노이즈, DBC, 두 번째, 동적 변조 왜곡, IMD, 지터, SCIM, 세 번째, 신호 체인 구조, 전원, 접지, 케이블 경로 등등. 이 세 가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장비를 바꿔도 체감이 잘 나실 겁니다. 스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환경에서는 스펙보다 먼저 내가 음악을 듣는 환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음악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